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당에는 잔류하되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라고 했죠. 유승민 전 의원을 총선에 과연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과거에 바른정당을 함께했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죠.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을 포용해서 수도권을 원하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친박 인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번에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불출마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던진 거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한동훈 서울, 유승민 경기도 이런 카드 나오는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이종 평론가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뇌피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쉬운 길을 참 어렵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 서기 전에 이미 유승민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유승민 비대위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실하고의 갈등, 뭐 좀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약간 갈등이 뭐 있었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 갈등 감수할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유승민 비대위로 갔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림을 그리고 네. 뭐 셈법을 막 돌리고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인물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도 한번 나왔던 바가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여전히 총선 국면이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가 지금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가장 간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도 뭐 딱히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뭐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기고 난 뒤에 또 일부 공약은 또 이 자기가 좀 가져다 쓰겠다. 예를 들어 뭐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 이런 거는 자기가 갖다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통령 되고 나면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용을 할 줄 알았더니 이걸 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유승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건데 어찌됐건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와서 뭐 경기도 또는 서울 그 선거에 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친윤 공천 논란이 있는 속에서 그나마 좀 보완책의 의미는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뇌피셜이라고 하셨는데 뇌피셜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본인을 좀 써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뭐 속된 말로 잔머리를 많이 굴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뭐 행동한 거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근데 탈당을 안 한 거는 한 번 더 여기에서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당이 뭐 언젠간 바뀔 수 있다. 그 네네.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이제 친윤 그 세가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이제 뭐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지만 뭐 윤석열 정권도 이제 뭐 결국 레임덕이 오고 임기 후반이 있는 으로 접어들게 되면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택지를 이제 찾게 돼 있는데 그때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게 될 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잔류 결정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과연 대통령실에서 유승민 전 의원 카드를 탐탁하게 생각할까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총선 닥치면 이 카드를 꺼낼까요? 아니면 절대 안 꺼내고 집어 넣어둘까요? 절대 안 꺼내고 집어 넣어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꺼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주저앉히고 그 누가 했던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다시 기용한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지금 이번에 불출마합니다. 그러면 원외 인사입니다. 유승민 만약에 전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대선 가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차기 주자에 유력한 한 분이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에 참패한다는 가정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은 위기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돼서 원내로 들어온다? 그럼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기 권력이 그쪽으로 힘이 싹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네. 활동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 내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는 것을 네. 결코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총선의 승리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차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기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구하기가 어려운 험지에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관측. 예를 들면 뭐 오선의 오산이죠. 안민석 의원의 자객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세요. 네. 그리고 그건 너무 가혹한 그 처사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경기지사 나올 때는 뭐그 김은혜 전 수석 뭐 투입해가지고서 네. 못하게 하고 뭐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험지로 가라고. 총알바지하고 예, 버리겠다. 총알바지하고 본인 희생하고 그냥 뭐 죽든 살든 알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그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아무리 유승민 전 의원이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그 가혹한 조건을 들고 나오면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이걸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그 동안에 뭐 속된 말로 지은죄도 좀 있고 하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번에 뭐 대승적 차원에서 선당우사 정신에서 도와달라. 그러고 맡긴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될 만한 지역을 보내주면서 네. 다른 지역도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유세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그런 그 요구를 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최진봉 교수 말씀대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유승민 카드를 꺼낼 리가 없다.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 거다. 네, 그런데 혹시 꺼내는데 예를 들어 그런 가혹한 조건까지 이렇게 걸어서 내보낸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뻔한 거잖아요.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